자, 이제 34번 마지막 빈칸 원성 문제 한번 해설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34번은 대망의 오답률 2위 문제입니다. 그리고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이 지문이 가장 좀 어려웠습니다. 자, 그래서 오답률 같은 경우 살펴보면 80.5%로 역시나 뭐 오답률 1위랑 뭐 근소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그러니까 다 그냥 공동 오답률 1위다 뭐 이렇게 보셔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34번이 왜 그렇게 어려웠을까? 아, 내가 좀 이것만 알았더라면 좀 더 쉽게 풀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포인트들을 짚어드리긴 할 건데, 아, 그걸 안다고 해서 이 지문이 쉬워지는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일단은 34번 빈칸 앞에 부정어 주의하여야 된다, 이런 것들은 모든 빈칸 문제의 공통적인 풀이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철수는 빈칸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글에서 계속해서 철수는 바보다 뭐 이런 말을 했다고 칩시다. 그럼 빈칸에 바보란 말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에 그 빈칸 문장에 아니다가 포함되어 있다면 여러분들 어떡하실 거예요? 철수는 바보다가 이 글의 주제지만 철수는 똑똑이가 아니다, 약간 이런 식으로 써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빈칸 앞에 부정어가 존재하게 되는 한 주제에 반대되는 말을 써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역과정, 사고를 거꾸로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포인트들이 주제를 다 파악해서 글을 다 이해해 놓고 엉뚱하게 주제를 골라서 정답이 틀리게 되는 이제 이런 재앙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빈칸 앞에 있는 부정어들은 항상 조심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 잊으시면 안 되겠고, 이번 34번 문제에서도 이게 적용이 됐습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 근데 이제 뭐 좋아요, 빈칸 문제 뭐 빈칸 문장부터 읽어라 뭐 다 좋은데 사실은 좀 얘는 소용이 없었습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포인트들이 너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좀 오바였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뭐 최대한 뭐 이렇게 선택지 가서 소거법 쓰고 방향성 써야 되는데 소거법 써도 모르겠습니다. 똑같은 말이 두 개가 남기 때문에 뭐 제 생각에는 이거는 거의 현장에서 풀 수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은 우리들 필기법 좀 약속을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 제가 이렇게 색깔 표시하게 되면요, 각 색깔들은 이런 의미를 갖게 된다라는 거. 자, 일단은 빈칸 문장을 좀 먼저 읽어볼 텐데, 자, 여러 가지 해드릴 말이 정말 많은데 그냥 짧게 좀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빈칸 앞에 보시면 자, the law라는 표현이 나오게 되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cannot이라는 부정어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빈칸에는 법에 관련된 속성을 쓰시되 법의 속성이 아닌 걸 써야 되겠죠. 법의 속성이 아닌 것. 그래서 제가 이제 이 34번 문제에 대해서 여러 선생님들이 해설하는 걸 다 찾아봤거든요. 다 찾아봤는데 정말 틀린 풀이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정답을 설명하기 위한 억지로 뭐랄까 해설을 위한 해설이랄까? 그러니까 지금 본문에 법에 대한 속성들이 여러 개 나와요. 그리고 법에 대한 속성이 여러 개 나오니까 그 법의 속성의 반대말을 이렇게, 그래서 C가 이제 반대말이란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법의 속성의 반대말을 골라주면 정답이 나오기도 해요. 설명이 가능하긴 한데 지금 문제점이 뭐냐면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게 if가 붙어 있다는 거예요. 자, 제가 예를 한 번만 들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나는 착하다, 나는 착하다, 나는 뭐 사람들을 잘 돕는다, 이게 이 글의 주제였다고 칩시다. 그러면 나라는 존재는 착한 존재잖아요. 그런데 if절이 붙으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착하다, 나는 착하다, 실컷 나는 착하다를 말한 다음에 자, 나는 만약 배가 고프게 된다면 나는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조건절, if절이 붙게 되면 아무리 이 본문 안에서 법은 이러하다, 법은 이런 게 아니다라고 설명을 해봤자 이 if절의 조건을 충족하는 법으로 전혀 다른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나는 착하다, 나는 착하다, 하지만 배가 고플 때의 나는 뭐 예민하다,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여기는 어를 보고서 그냥 법의 속성이 아닌 것을 빈칸에서 써야 되겠다라고 목표 설정하는 건 이 if절을 무시하는 행위죠. 그래서 이 if절의 내용이 상당히 중요한데 제가 보기엔 if절의 내용이 좀 아리까리합니다. 그러한 법률들이 그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대문 앞문장을 원래 읽어야 됩니다. 그 법률들이 그들로 하여금 무언가를 하게 하는 거예요. 무언가를 못하도록 금지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무언가냐면 그들이 이성적으로 어쨌든 간에 선택하지 않을 만한 무언가를 그들로 하여금 금지하도록 한다면 그 법은 이렇게 될 수가 없다. 환장하죠. 그죠? 자, 그래서 일단은 이 내용들을 좀 잘 이해하셨어야 돼요. 법이 뭐 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성을 가지고는 도저히 선택하지 않을 만한 것들을 법이 못하게 한다면 그때의 그 법은 어떠하냐라고 물어본 거고, 캔낫이 있으니까 그 법이 하지 않을 만한 행동, 그런 속성을 골라주시면 되겠다. 그래서 이 법의 내용은 그냥 넓은 법이 아니라요, 이성적 사람이 이성적으로 선택을 안 할 만한 것들을 금지하는 법이라는 전제가 붙어요. 그냥 법이 아니라고요. 이성적으로 제정신인 사람이 절대로 선택하지 않을 만한 행동들을 금지하는 법, 그 법의 속성을 찾는 겁니다. 그리고 그 법의 속성이 아닌 걸 찾아주셔야 되는 거고요, 캔낫 때문에. 그래서 이 if절을 절대 무시하시면 안 된다. 그래서 결국은 이 if절을 어떻게 번역하느냐, 그래서 이 내용을 한마디로 줄일 수 있었어야 돼요. 이러한 법이 도대체 정상적인 법이야 아니면 거지 같은 법이야 라는 걸 확인을 하시고, 그 거지 같은 법 혹은 정상적인 법이
속성이 아닌 걸 찾으셔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할 게 많았다. 그래서 아무튼 제가 이제 해설할 시간이 좀 모자라기 때문에 일단은 이 법은 그냥 법이 아니라 if절에서 전제한 그 법이다라는 걸 들으셨어야 되고, 그래서 결국은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성적으로 사람이라면 선택하지 않을 만한 행동을 법으로 금지시켜놨어. 그때 그 법은 이걸 생각해야 되는데, 와, 이걸 짧은 시간 안에 생각을 해낼 수 있는가? 저도 이제 여러분처럼 시간을 재놓고 문제를 풀었을 때 사실 저는 이 if절을 잘못 읽었어요. 이 if절을. 이성적인 사람이 선택 안 할 만한 걸 법으로 금지시키면 멍청한 법이지. 전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니, 이성적인 사람이 어차피 선택 안 할 걸 법으로 금지시켜 놓으면 무슨 소용이 있나? 막 이런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그 당시에 뭘 떠올렸냐면 그냥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안 할 만한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 뭐 길 가다가 갑자기 뭐 백덤블링 치기 뭐 이런 거 있잖아. 길 가다가 백덤블링 치기. 그거 아무도 안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걸 법으로, 자, 길 가다가 백덤블링 치시면 안 됩니다. 이걸 법으로 금지시키면 무슨 소용이 있어. 그런 법들은 되게 멍청한 거 아니야.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저도 34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오류를 저지르고 했었던 걸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짧은 시간에, 그러니까 저도 이제 해설을 하려고 이걸 들여다 보니까 논리적으로 완벽하게 이해를 했습니다만, 짧은 시간에 이걸 딱 직관적으로 읽었을 때 저는 그런 예시가 떠오를 정도로 얘를 잘 읽어야 되는데 그러기가 쉽지 않았다. 그리고 여기가 뒤틀려 버리면 나머지도 뒤틀리게 된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어쨌든 가봅시다. 자, 그래서 칸트에 관련된 내용인데 이번 수능 국어에서도 칸트 지문이 나왔죠. 그래서 뭐 칸트 2번이 나와서 학생들이 힘들었다 뭐지 이런 얘기 하는데, 수능 국어에 나왔던 칸트는 5천만 배 어렵고요. 여기 있는 칸트에 관련된 이 지문 내용 자체는 쉬워요. 그래서 막 칸트라고 해서 귀죽을 필요도 없고 본문 내용이 되게 쉬운데, 문제는 뭐야? 저 빈칸 문장과 빈칸 앞문장의 내용이 이제 이 글의 정답을 고르기 어렵게 만들었던. 그러니까 지문이 어려운 것과 정답을 고르기 힘든 건 분명히 구분되어야 할 얘기겠죠. 그래서 빠르게 좀 읽어드릴게요. 자, 칸트는 아주 강력한 옹호자래요. 법을 어떤 궁극적인 보장의 장치로서 봐는 사람이래요. 자, 칸트의 생각을 얘가 적고 있고요. 칸트의 입장에서 법이란 건 뭐냐면 안전과 평화의 보증 장치이자 자유의 보증 장치라는 거예요. 그럼 칸트는 뭐다? 법이 있으면 결국 안전, 평화, 그다음 최종적으로 자유가 늘어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서 정답을 설명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맞아요. 법은 자유를 높여준다가 맞는데 그건 일반적인 법 전체고요. 빈칸에서의 법은 그 법이 if절이 붙어있기 때문에 그 if절의 법을 해석한 다음에 그 법이 해줄 행동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단순하게 여기서 법이 자유가 늘어난다고 했으므로 자유를 늘리는 게 법의 속성이고 그것의 반대말이 몇 번을 골라야 된다는 해설은 사실은 옳지 않은 거죠. 어쨌든 그래서 이제 법이 이렇다고 얘기를 해줬고요. 자, 그다음에 칸트는 믿어요. 뭐라고 믿냐면 사회가 계속해서 이성적인 방향으로 나아간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사회는 항상 이성적인 방향으로 나아간다. 근데 통치받게 되는 거예요. 뭐에 의해서 규제받을 때? 효과적이고 구속력이 있는 법적인 틀. 이 법적 틀이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이게 바로 법이죠. 뭐. 법적 틀이란 걸 쉽게 말하면 법이죠. 그러니까 칸트는 결국 뭐예요? 법이 있으면 결국 뭐다? 이성이 높아진다. 이성적인 사회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 그러한 틀, 여기서 그러한 틀은 역시나 법적 틀이 되니까 법이 되겠죠. 그러니까 또 칸트는 법이 결국 뭐 한다? 가능하게 해준다. 사람들로 하여금 조화 속에 살게 해준다. 법이 있으면 조화가 늘어나고요. prosper 하게 되면 번성하다는 뜻이죠. 사람들이 번성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협동도 많이 하게 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건 칸트는 법을 되게 긍정적인 애로 보고 있죠. 뭐든 다 좋은 애들을 늘려주고 있으니까. 그래서 법으로 모든 걸 해야 돼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나 이 칸트의 믿음이 이 필연적인 진보, 여기서 필연적인 진보라고 함은 인간이 무조건 이성을 향해서 나아간다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점 이성이 점점 늘어나는 그런 사회가 될 거라는 거죠. 이런 필연적인 진보, 그러니까 발전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 필연적 진보에 대한 그 칸트의 믿음이 뭐에 기반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선하게 태어나서 결국은 시간이 지날수록 다 선한 사회가 될 거야 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고요.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낙관적이라던가 되게 고고한 그런 관점, 되게 하이마인디드, 고고하다, 되게 마인드가 좋다 이런 식으로 바라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not A, 그 다음에 but B. 그래서 not A, but B의 but 자리에 저렇게 on the contrary를 쓰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인간을 마냥 좋게 봐서 인간의 사회가 발전할 거라고 본 게 아니라 홉스의 관점과 같았대요. 그럼 이제 여기서 뭐야? 칸트랑 홉스라는 사람이 유사한 관점을 갖고 있구나. 그럼 칸트의 관점이 뭐였어요? 법이 있으면 다 좋아져 라는 거였잖아요. 법이 꼭 필요해. 인간이 잘 되려면. 그럼 홉스도 비슷한 생각을 했겠죠.
자, 인간의 폭력적이면서 갈등 경향적인, 프론하게 되면 뭐뭐 하는 경향이 있는 데 뜻이죠. 그러니까 홉스는 인간을 부정적으로 본 거예요. 인간은 가만 냅두면 폭력적이고 다 갈등을 일으키는 경향이 있어. 그다음에 이제 감옥적어, 진목적어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 결국 인간이 이렇게 폭력적인 성향이 있다 보니까 결국 뭐가 필수적이 되냐면 효율적인 법적 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 홉스의 생각이 뭐예요? 법이 있어야 결국 평화를 secure, 뭔가 보장하는 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별거 아닌 거죠. 홉스의 생각이 이건데 칸트의 생각이랑 똑같잖아. 법이 있어야 아까 평화가 보장된다 그랬잖아. 그래서 제가 이 글의 난이도가 쉽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똑같은 말을 해요. 칸트, 홉스, 동의어라고요. 홉스가 어차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읽은 여기까지 칸트는 법이 있어야 번영하고 법이 있어야 평화가 유지된다고 주장한 사람이다. 자, 카운터 하게 되면 어디에 의존하다라는 뜻이 있죠. 그래서 브루노 마스라는 아주 유명한 팝 가수 중에 브루노 마스 있잖아요. 그 사람의 되게 초반부 노래를 보면 카운트 온 미라는 노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한테 의존하다라는 뜻이에요. 나한테 기대해, 나한테 의존해라는 뜻이죠. 자, 우리는 의존할 수 없어요. 사람들의, 자, benevolence 되게 어려운 단어죠. 그래서 뭔가 자애로움, 자비심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밑에도 나오죠. 자비심. 자애로움이라던가 혹은 뭐야? goodwill, 아주 선한 의지 이런 것들에 의존할 수 없다. 왜? 인간은 애초에 뭐하니까? 폭력적이니까 그 폭력적 성향에 의존하다 보면 안 된다고. 왜? 인간은 이런 게 금방 무너질 존재들이니까.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다? 법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악마로 구성된 국가, 이제 악마들만 모아놓은 범죄들만 모아놓은 국가가 있다고 하더라도 조화롭게 살 수 있다고요. 대답해봐. 이 글에서 조화롭게 사는 방법은 뭐가 갖춰지는 거야? 법이 갖춰지는 거죠. 어디 속에서? 법적 시스템 속에서. 그러니까 여기까지도 뭐야? 법이 있어야 평화롭고 법이 있어야 안전하고 법이 있어야 조화가 되면 법이 있어야 번성할 수 있다. 너무 쉬운 글이야.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이제 이 글의 난이도가 팍 상승하는 게 뭐 때문이야? 얘네들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지문을 이해 못한 게 아니라 빈칸에 뭘 골라야 되는지를 몰라서 정답을 틀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다. 이상적으로 법이란 건. 자, 그러면 이 글에서 법이란 건 뭐 해야 돼? 번성, 평화 이런 것들을 긍정적인 걸 증진시키는 존재여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 엉뚱한 말을 해줘요. 법이라는 건 embodiment. 자, 신체가 없던 녀석한테 신체를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귀신은 몸뚱아리가 없잖아요. 그 귀신한테 몸뚱아리를 만들어서 귀신을 몸뚱아리 속에 집어넣으면 완벽한 인간이 생명체가 되겠죠. 그래서 embodiment라는 건 구현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보이던 걸 눈에 보이게 만든다는 거죠. 껍데기가 없던 녀석한테 껍데기를 만들어준다. 약간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없던 애를 세상에 존재하고 눈에 보이게 만든다. 이러한 법적인 원칙들의 구현이래요. 법이란 건 원칙의 구현이래요. 모든 이성적인 존재들이 자유롭게 선택할 원칙들의 구현이라고요. 이성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걸 당연히 선택하겠지. 그런 것들을 뭐 하는 거야? 그냥 사람들의 호의, 사람들의 어떤 당연한 상식에 내비두는 게 아니라 그걸 어차피 너 이성적이면 지킬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 이거를 어기면 안 되도록 법으로 만들어두자 하는 게 법이래요. 여기까지도 이해되죠. 그래서 그런 법률이 뭐 한다면 사람이 이성적으로 선택하지 않을 만한 행동들을 금지하게 된다면 그 법은 이럴 수가 없는 거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반부 두 문장 때문에 우리가 이 지문을 좀 이해하기 어렵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일단 선택지로 가봅시다. 저는 개인적으로 1번과 3번을 이걸 현장에서 구분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1번을 짧게 번역해 볼게요. 자, confine, 국한하다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liberty는 자유죠. 인간의 자유를 제한하고 국한시키는 것으로 여겨진다. 즉 뭐야? 자유를 줄인다고 여겨진다 이런 내용이에요. 두 번째, 자, 사법 시스템이라고, 이게 저스티스 시스템을 정의 시스템이라고 번역해도 되는데 정의를 구현하는 시스템, 그러니까 사법 시스템이죠. 사법 시스템. 굳이 한국말로 번역하면 사법 시스템인데 현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정의 시스템이라고 번역하셨어도 돼요. 정의 시스템의 아주 단단한 옹호자로 봤다. 그럼 이제 얘는 뭐야? 정의를 더 늘려주는 존재로 봤다는 거죠. 됐어? 자,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 자유에 restrain 하게 되면 제약으로 이해되어진다. 그러니까 자유를 줄인다고 이해되어진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enforce 하게 되면 집행하다, 강제하다는 뜻이 있으니까 어떤 인간의 악한 본성을 억압한다. 그러면 인간 악함을 줄인다라는 내용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받아들여진다고 뭐에? 이상적인 법의 assumption 하게 되면 추정, 가정. 그러니까 법과 비슷하다라고 받아들여진다. 그 정도가 되겠죠. 이상적인 법이 있으면 걔네들이 추정하는 내용들이 있을 거 아니야. 이상적인 인간이라면 잘못 이러할 테니까 이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아무튼 법이 전제하고 있는 내용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전제하고 있는 내용 안에 들어온다. 이런 내용이니까 결국 이상적 법에 같은 범주 안에 들어온다. 이 정도의 내용이 되겠죠. 자, 그러면
빈칸 앞에 일단 부정어가 있음을 놓치지 말아라. 이런 내용들을 꼭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법의 속성이 아닌 걸 골라야 되겠죠. 법의 속성이 아닌 거. 그럼 우리가 글을 잘못 읽었다고 친다면 일단 이 글에서 법은 평화를 높이며 자유를 높여주고 번성과 조화를 이루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법의 특징이 아닌 걸 골라야 되니까 법의 특징이 아닌 건 얘네가 되겠죠. 그다음에 법 같은 거 정의를 높여주죠. 그다음에 인간의 악함을 아까 컨트롤한다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인간은 가만두면 폭력적이고 갈등을 일으키는데 그걸 의존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법을 만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악마들로 구성된 국가가 있다고 하더라도 법이 있으면 분명히 번성할 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간 악함을 줄여주는 거 맞죠? 그러니까 주어가 법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냥 일반적인 법이라 생각했을 때 법의 속성이 아닌 걸 고르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얘네들은 법의 속성이죠. 법의 속성이죠. 뭐 얘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좋은 말인 것 같죠. 그러니까 방향성만 봐도 얘는 마이너스고요. 얘는 플러스고요. 얘는 마이너스고요. 얘는 플러스고요. 얘도 플러스입니다. 그러면 이 글에서 법은 다 좋은 애잖아. 그리고 빈칸 앞엔 캔낫이 있으니까 우리는 뭐야? 법의 속성이 아닌 걸 골라야 되겠죠. 그러니까 법의 마이너스한 요소를 골라야 되니까 줄이면 1번 아니면 3번까지 줄여줘요. 그 말도 똑같아. 자유를 줄인다, 자유를 줄인다. 이걸 어떻게 구분하냐고. 안 그래요? 그래서 좋아. 제가 보기엔 2, 4, 5는 방향성 자체도 달라서 1번, 4번과 2, 4, 5가 방향성이 다르고 이 글에서 법을 겁나 칭찬했기 때문에 그리고 빈칸 앞에 부정어가 있음을 감안했을 때 플러스인 단어들은 절대로 선택지가 정답이 될 수 없다까지는 우리가 가능해요. 근데 1, 3번 어떻게 구별하냐고. 인간의 자유를 합리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 다음에 그들의 자유에 대한 제한으로 이해되어진다. 단어만 다르지 이 두 말이 완전하게 거의 똑같아 보이지 않나요? 이걸 어떻게 구분해 현장에서? 그렇다고요. 그래서 2, 4, 5는 납득되게 설명을 해드렸고요. 1, 3번만 고르면 된다. 그래서 법의 특징이 아닌 거, 뭘 골라야 되느냐라는 설명을 지금부터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말을 잘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 마지막 두 줄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이제 혼란을 느낀 거거든요. 뭐라고요? 법이란 건 이성적 존재가 자유롭게 선택할 만한 원칙들을 구현한 거야. 자, 그럼 이제 이걸 받아 적어볼게요. 이성적 존재가 마땅히 자유롭게 선택할 원칙들. 그럼 이성적인 애가 마땅히 선택할 원칙들은 당연히 이성적인 선택들이겠죠. 자, 그럼 그 다음에 그럼 요거를 생각해 보자는 거야. 이성적 존재가 마땅히 선택할 원칙은 뭐가 있을까? 아, 나 고를래. 나 이거 좋아. 하고 선택할 게 뭘까요? 이걸 아주 우리가 디테일하게 두 개로 나눠보면 해야 할 일에 관한 원칙들을 선택하겠죠. 아, 인간이라면 당연히 이걸 해야 돼. 라고 하는 원칙들을 선택하겠죠. 그리고 그걸 법으로 만들겠죠. 그럼 예를 들면 계약 내용을 지키는 거 이런 거. 약속을 지키기. 그러니까 너가 이성적 존재로서 사회를 만들고 법을 만들어 나간다고 쳤을 때 이성적 존재라면 어떤 원칙들을 법 안에 집어넣을까를 생각해 보는 거야. 그럼 당연히 해야만 하는 것을 당연히 강제하게 되는 그런 원칙들을 세우기도 하겠죠. 하지만 뭐도 있어요? 당연히 하지 말아야 할 것들도 우리가 하지 말자고 원칙을 세우겠죠. 예를 들어서 뭐 살인, 폭력 이런 게 마찬가지죠. 됐어? 그러니까 이 내용을 잘 읽어보면 법이라는 건 이 문장 안에 이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성적 존재라면 마땅히 선택할 원칙들로 법이 구성되잖아. 근데 그 법을 잘 생각해보면 이성적 존재가 생각하기에 이거 당연히 해야지 하는 걸 법으로 만들어 놓을 거고요. 아, 이건 이성을 가진 놈이라면 당연히 안 하겠지 하는 것들도 법에 들어있을 거라고요. 여기까지 따라오셔야 돼요. 이 안에 이게 들어있는 거라고.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문장을 읽어보는 거예요. 자, 그럼 봐보세요. 아, 다음 문장 읽기 전에 자, 1번을 강제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느낄까요? 자, 지금 이성적 존재들이 1, 2번을 당연히 좋아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성적 존재들한테 1번을 강제하는 거야.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야, 우리 법전에다가 계약 내용은 꼭 지켜야 된다라는 법의 내용을 넣자 라고 하면 얘네들이 동의할까요? 아니면 싫어할까요? 당연히 좋다고 생각하겠죠. 왜? 이성적 존재가 어차피 할 건데 그걸 법으로 정하자고 했으니 걔네들은 거기에 반할 이유가 없겠죠. 굿! 합리적이군. 합리적인 애들이니까 자기가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이 내용을 법으로 강제하면 합리적이라고 느끼겠죠. 그 다음에 2번을 금지한다면 즉 뭐야?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 살인과 폭력을 금지하는 법을 제정해. 그러면 이성적인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굿이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러니까 이걸 알아들었어야 돼. 요 문장에서 우리가 이 내용을 꺼내내야 된다고요. 아, 이성적 존재가 마땅히 선택할 만한 원칙들로 구성된 게 법인데 그럼 그 법 안에 뭐가 들어있겠어? 해야 할 일을 강제하는 것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금지하는 법들이 들어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 구절을 다시 읽읍시다. 법이 당연히 이성적으로 선택하지 않을 무언가를 금지해. 그럼 몇 번 케이스예요? 선택 안 할 걸 금지한다고. 몇 번 케이스야? 하지 말아야 할 걸 금지시키는 법. 즉 뭐야? 2번 상황이 되는 거죠.
이 if절이 2번 상황인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법은 어떤 법이 돼요? 이 법은 합리적인 법이 되는 겁니다. 이걸 눈치챘어야 돼. 그러니까 if절의 내용이 예를 들어서 아니 이성적인 사람들이 당연히 뭐 반대할 만한 법, 그 법은 하게 되면 당연히 비합리적인 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빈칸 앞에 더 low가 있다고 해서 아무 low나 다 되는 게 아니라고. 합리적인, 당연히 합리적인 사람들이 기꺼이 받아들일 만한 합리적인 법은 빈칸이 아니다라는 걸 고르는 거예요. 시간 부족하니까 여기까지 설명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선택지로 가봅시다. 자, 1번도 대충 읽으면 자유를 줄인다는 소리고요. 2번도 대충 읽으면 자유를 줄인다는 소리예요. 똑같은 말이거든요. 근데 왜 3번이 정답이냐? 잘 보시면 얘 때문에 그래요. 잘 읽어봐. 합리적으로 인간의 자유를 제한해. 합리적으로 인간의 자유를 제한해. 합리적인 인간의 자유의 제한이야 라고 받아들인다. 그럼 이거는 뭐 하겠다는 소리야? 합리적이군이랑 같은 말이죠. 합리적이군.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에 방점이 여기에 찍혀 있었던 거예요. 자유를 줄인다가 아니라 자유를 줄이는데 그래도 그건 합리적인 거야. 그리고 그 합리적인 것으로서 받아들여진다. 이런 느낌이야. 말되게 인간의 자유를 제한한다. 말이 된다. 합리적이다. 합리적이라고 판단할 거라고. 자, 빈칸 앞에 낫 있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이성적인 애들한테 지네들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할 것을 금지하면 당연히 그 법은 합리적이라고 여겨져야죠. 그리고 캔낫이 붙어 있으니까 합리적이라고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란 소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1번이 정답이 될 수 없는 거죠. 알아들었냐? 다시. 얘네들은 이걸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고. 2번, 당연히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금지시키면 당연하지.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게 되어 있다고요. 근데 여기다가 그러한 법률은 합리적이다, 합리적으로 받아들여진다를 써버리면 캔낫 때문에 비합리적이다가 돼버린다고. 그러니까 만약에 1번이 정답이 달렸으면 비합리적이다, 비합리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라고 썼어야죠. 그래야 합리적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뭐다? 1번이 틀렸다. 그러니까 1번과 3번이 우리한테 똑같은 말로 느껴졌던 건 이 두 부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얘네들이 똑같은 말이니까. 근데 사실 1번이 정답에서 벗어나게 되는 건 얘 때문이야. 왜? 이 법은 이성적 존재한테 합리적으로 느껴질 거니까. 근데 앞에 부정어가 들러붙어 있잖아. 그러니까 1번은 사실은 본문에 되게 부합하는 내용이었던 거고, 그 다음에 캔낫 때문에 정답이 될 수 없는 거고요. 그럼 3번. 자유를 그냥 제한하는 거. 우리의 자유를 속박한다. 나를 괴롭힌다. 이게 부정적인 존재가 되는 거죠. 부정적인 것으로 여겨지지 않는다. 왜? 얘네들은 이 법을 당연히 좋다고 생각할 거니까 부정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좋은 걸로 받아들여진다. 왜? 이 존재들은 이 2번에 대해서 금지해봤자 합리적이라고 생각할 거잖아요. 를 이해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어쨌든 일단은 첫 번째, 그 법에 대해서 if절의 전제가 붙은 상태에서 그 법을 이해할 것. 그 다음에 빈칸 앞에 있는 부정어를 조심할 것. 그 다음에 사실은 대충 읽으면 1번과 4번이 완전하게 같은 말이라서 정답 구분이 안 된다. 근데 얘네 둘을 갖다 대놓고 구분을 해보니 여기에 사실 방점이 찍히더라라는 걸 알게 된다면 1번은 정답이 아니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한테 시간이 무한대로 있으면 정말 천천히 좀 설명드리고 싶은데 어쨌든 이것 자체도 설명이 길기 때문에 어쨌든 다 보여드렸으니까 이런 것들을 한 번씩 잘 생각해 보시면 저는 완전하게 납득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좀 납득이 안 된다 치시면 여러분들한테는 되감기의 기능이 있으니까 뒤로 돌아가셔서 다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뭐다? 깔끔하게 정답은 3번입니다. 분명히 3번이면 증명은 할 수 있는데 이거 한 글자 때문에 1번이 정답이 아니었다라는 사실까지 정리를 하시게 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34번을 끝내면서 빈칸 완성 문제 모두 끝이 났고요. 이제 다음번 유형들 또 해설을 이어갈 테니까 34번 해설은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